하늘 위에 떠있는 무거운 바위성,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머리, 장화인지 발인지 알 수 없는 그림. 과연 누가 그린 걸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화가는 바로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자, 여기 르네 마그리트의 모습이 보이네요. 1898년부터 1967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요. 과연 초현실주의는 무엇일까요? 먼저 초현실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선 의식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이란 내가 현재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를 말해요.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이 많이 물어보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꿈을 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겠지만 꿈속의 세상은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즉,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많이 다른데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섬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이런 기이한 광경이 꿈에서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나비로 이루어진 이 신기한 배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꿈, 비현실적인 일어나기 힘든 것들을 모두 총체하여 무의식이라고 칭한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네, 맞아요. 파이프를 그린 그림이죠. 그럼 이 아래에 쓰인 글자는 바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아니, 앞구르기하고 뒷구르기하고 봐도 파이프인데쇼? 그래요. 이건 정말 파이프를 그린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파이프, 실제로 필 수 있는 파이프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파이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파이프를 그린 것이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필 수는 없으니 파이프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파이프인 것도 같고 파이프가 아닌 것도 같고 파이프일 것도 같은 이 오묘한 그림, 신기하죠? 이제 다른 그림도 한번 살펴볼까요? 와인잔에 담겨있는 구름. 여러분 어렸을 때 구름을 만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본 적 있죠? 그런 신비한 구름을 다름 아닌 와인잔에 담았다니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가지의 사물을 만나게 한 것을 바로 데페이즈망 기법이라고 합니다. 데페이즈망은 추방이라는 뜻인데요. 와인이 담겨 있어야 할 이 와인잔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간의 이 기묘한 만남,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그리트 그림의 주요한 특징이었답니다. 마그리트는 그림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제목은 바로 심금, 마음을 울린다는 뜻의 그 심금이죠.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와인잔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의 마음에 룬과 같이 아름답고 둥둥 떠다니는 몽글몽글한 마음을 담은 것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 구름처럼 내 마음도 움직이는 그 상태를 와인잔에 잠시 담아 정지한 상태로 표현한 것이죠. 어때요? 꽤 그럴듯한가요? 마그리트는 그림의 해석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담은 것은 그저 미스테리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또 다른 미스테리 그림 또 확인해보러 갈까요?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대한 빛, 내 몸보다 큰 유리잔, 내 얼굴보다 클 것 같은 비누, 이렇게 방 안에 작은 물건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개인의 가치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개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마다 모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로서 표현해서 방안을 채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요즘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린다면 스마트폰이 가장 크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중절모를 쓴 신사와 그 실루엣 사이로 펼쳐지는
집과 나무, 그리고 초승달. 이 그림의 제목은 제5의 계절이라는 작품입니다. 보통 계절하면 사계절을 떠올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이 중절모를 쓴 신사 안에 들어있는 계절은 우리가 생각하던 계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그리트는 그림 곳곳에 중절모를 쓴 신사를 그려 넣었는데요. 아마 마그리트 본인을 상징하는 자화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말하자면 개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마다 계절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마그리트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계절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여 제5의 계절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살펴본 그림인 제5의 계절을 패러디하는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합시다.